라스트 빅딜 시간입니다. 특징주 잡아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로닉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닉 하면 여성분들은 더블로 만든 회사라고 하면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조진영 이콘 혹시 더블로 해봤어요? 아니요, 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레이저 리프팅의 일종입니다. 저는 해봤거든요. 네네. 아무튼 이 실크로 미국 승인 소식과 함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다 매수. 매수.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하이로닉은 사실 이제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후발주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클래시스와 비올 이러한 기업들 대비 그동안에 오르지 못한 이유가 이제 명확하죠. 일단 그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혹은 이제 유럽 시장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 속에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보면 화장품주들 안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잉그로드랩은 굉장히 잘 갔지만 반대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중국 매출 비중이 높다고 많이 못 갔지 않습니까? 이 하이로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매출 빈도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다른 피부 미용 의료기기보다는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냈었던 과거의 모습. 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1분기에 남미 쪽의 매출이 이제 늘어나고 있음을 한 번 더 체크를 했고 또 이번에 이제 새로운 뉴스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도 이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리스크 위험 요소인 중국 시장에서의 이제 의존도가 조금은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뭐 클래시스와 같은 기업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에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출발하는 시점이라서 저는 지금의 구간에서의 종가 베팅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남미 쪽에서의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도 좀 좋아 보인다. 하이로닉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다음은 이오테크닉스를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뭐 긴 말 필요 없이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자, 두 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들어주셨어요. 자,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지금 뭐 이슈가 많은데 삼성전자에서 그 HBM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오늘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게 확정이 안 난 상태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쨌든 긍정적인 뭐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이오테크닉스도 같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HBM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모멘텀에 대한 그런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가 부각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삼성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한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가격적으로 눌려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도 뭐 종가에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오늘 뭐 급등이 나와서 오늘 좀 이게 많이 올랐는데 좀 부담스러운 가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빠진 거를 비한다면 오늘의 이 급등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출발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 납품이 확정이 된다거나 CXL 같은 경우도 내년에 뭔가 양산이 된다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뭐 이오테크닉스는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HBM 커팅 장비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UV 드릴러까지 그러니까 유리기판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종가매수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은 상황에서 가격 매력 돋보이는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시장 안에서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사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좀 있어서 이거 사도 되나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종목에 맞아요. 대한 의견 어떤지 들어볼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여기선 이번에는 갈렸네요. 갈렸습니다. 김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안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일단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업종들이 오랜만에 지금 들고 일어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제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이제 특이사항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반면에 일라이렐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고비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이제 부작용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 초반에 바이든 정부에서 비만약이 너무 비싸다, 이거 가격 좀 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 가격 인하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의 차는 존재합니다. 한쪽에서는
가격을 인하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쪽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격을 인하하면 그동안에 비싸서 못 이용하셨던 분들까지도 이용을 하게 되었을 땐 박리담의 효과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좀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요. 네. 만약 주가의 위치가 낮은 위치에 있었다면 저도 종가 베팅 이야기를 좀 드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조정 없이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부각되고 있어서 저는 오늘은 잠시 좀 쉬어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뭐 좀 반대로 역발상으로 좀 접근해 보면 네. 사실 그동안 뭐 삼양식품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 보시면은 가는 종목군들이 계속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지금 뭐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종가로 베팅을 하셔서 만약에 내일 뭐 시세가 좀 나올 때 좀 짧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매수 의견 드려봤습니다. 예. 많이 올랐다. 하지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 이 두 의견이 이제 부딪혔습니다. 자, 펩트론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인데 바로 의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자, 두 분 종가 매수 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일치를 했습니다. 자, 먼저 들고 계셨어요, 이주호 본부장님은. 자, 이주호 본부장님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뭐 사실 무거워서 좀 움직임이 더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동안 MLCC 관련해서 기판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AI 데스크탑 이런 출시로 인해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AI 서버향 그다음에 FC BGA 관련 기판 관련돼서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자율주행기가 또 오늘 나왔었어요. 근데 하필 공교롭게도 지금 네. 삼성전기가 이제 하반기 차량용 MLCC 이쪽으로도 지금 고부가품에 대한 매출이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 4분기 때는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계속 돌파하지 못했던 이 16만 원 부근을 오늘 좀 돌파를 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그동안 안정적으로 돌파해주지 못했던 자리를 지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돌파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는 것도 좋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16만 원을 넘은 데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도 좀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뭐 그동안에 많이 못 오른 시가총액 대형주를 찾으라면 저는 네. 일단 1순위가 LG그룹주였고 2순위가 이제 삼성전기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 LG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움직이고 있고 저는 삼성전기 또한 일단 충분히 지금의 위치에서라면 지금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FC BGA가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지금 남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베트남 쪽에 이 공장을 짓는데 1조 2천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였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공장들이 완공이 됐고 여기서 가동률이 지금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실적 플러스 알파가 붙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저는 높게 잡아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년 전에 가장 주가의 높은 위치에 있었을 때 갤럭시 시리즈가 참 코로나 이후 소비 회복 심리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이 팔렸었는데 올해 또 유사한 제품이 있죠. 갤럭시 S24가 AI와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팔렸기에 모바일 MLCC 그리고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전장용 MLCC까지 이제 합해서 봤었을 때는 저는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탄력 나올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 살아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삼성전기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SK 이터닉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이 좀 생소한데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SK D&D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만들어진 기업인데요. 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성장성이 있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변동성이 커서 이 종목도 조금 두렵습니다. 이 종목 의견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갈렸군요. 갈렸습니다. 이번에도 김 본부장님 의견부터 네. 들어볼게요.
일단 2차 전지가 오르는 이유는 테슬라의 차량 판매 인도량, 여기에 플러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이제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테슬라의 어떤 수요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SK 이터닉스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현재 5,300억인데 일단 SK 이터닉스가 올해 1분기까지 받은 수주 잔고만 해도 5천억이고 2분기에 추가로 수주 잔고를 합하게 된다면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수주 잔고가 지금 대입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가격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다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 이야기에 신재생 에너지들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네. 저는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전력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SK 이터닉스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이 전력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조 본부장님은 X를 들어주셨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그 펩트론과 좀 유사한 의견입니다. 왜냐면 지금 약간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5월 달에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그때 이후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장 트렌드가 뭐 어느샌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간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고 이제 고체 산화물과 관련된 연료 전지에 관련해서 모멘텀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시장에서 지금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후폭풍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IRA 법안 이런 쪽으로 후폭풍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섹터가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지금 가치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만 근데 만약에 오늘 종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내일 당장 시세를 기대하고 매수한다 봤을 때는 좀 이거보다는 좀 강한 종목군들을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사실 뭐 모멘텀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가격적인 메리트 모멘텀 충분한데 지금 뭐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약간 소외가 됐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수소 연료 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대체안으로 사용되는 데까지 그러한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서 뭐 수소에 대한 운반, 이송 이런 것들까지 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취지로 X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부족할까 봐 엄청 빨리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히려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남은 김에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되잖아요. 일단 시장에서는 시장 컨센은 영업이익 8조 넘어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많은 출연자분들이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번은 누구한테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김태성 본부장님이 손을 들어주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만약에 앞자리가 9자로 찍히게 된다라고 하면 네. 9조. 네, 9조가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 이제 반도체 IT 기업들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8조 5천억대 혹은 8조 7천억대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온다라고 해도 저는 그동안에 HBM 쪽으로 너무 집중된 수급이 전공정이라든지 소재 쪽으로 좀 분산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기존의 수익을 좀 크게 내고 있는 HBM 관련주들은 저는 조금은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쪽에서의 어떤 비중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오늘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부장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세요? 이 전공정이나 소재 쪽을 봐야 된다. HBM 쪽보다는? 네, 저도 뭐 동의하고요. 네. 물론 HBM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안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동안 주가가 못 올랐던 이유가 SK하이닉스가 HBM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였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삼성전자가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HBM과 그리고 CXL과 그리고 앞으로 뭔가를 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들 오늘 같은 경우도 원익 IPS랑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대표적인 삼성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이 먼저 반응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삼성이 HBM 통과했다 지금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자까지 가면은 정말 내일 몇 프로 오를지 정말 모를 정도로 많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뚜껑이 열려봐야겠지만 좀 기대감을 갖고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또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